몰라도 사는데 지장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5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잡지식으로 교양의 배를 두둑히 채우러 가봅시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잡지식, 입에서 불을 뿜는 물고기. 불을 뿜는 동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물에 사는 물고기인데도 말이죠. 이 동물은 바로 카디널 피쉬. 영상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입에서 반짝반짝한 무언가를 뿜어내죠. 생긴 건 플라즈마, 섬광탄, 비스무레 하지만 입에서 뿜어지는 것은 불은 아니라고 해요. 이 물고기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주로 먹는데 자기 방어의 형태로 섬광 물질을 사용하는 여러 갑각동물들을 삼켰다가 뱉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천적이 나타났을 때 상대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끌기 위한 행동이죠. 실제로 이렇게 빛을 뱉어내면 천적들이 와서 이 빛에 현혹되어 카디널 피쉬는 유유히 도망갈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잡지식, 한국의 특이한 성씨. 정말 특이한 성씨가 한국에 있습니다. 바로 개성 내시이죠. 후손들의 고증에 따르면 본래 개성 왕씨로 고려의 왕족이었으나 고려가 망하자 왕씨족은 살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민왕 때 벼슬을 지닌 왕씨 한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망명을 시도 임진강 나루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검문을 맡은 포졸이 성씨가 뭡니까? 라고 말하자 당황한 왕씨는 에? 라고 반문했죠. 그때 포졸이 왕족의 성씨를 내로 착각하고 내시라고 성을 기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시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 이후 내시 가문의 양반계보는 남아있지만 내시가 시작된 이야기가 있던 문헌은 보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 참 재미있는 성씨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군요. 세 번째 잡지식, 조선시대의 담배. 담배는 백해무익한 존재이죠. 그렇기에 아이들에게는 금시되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기가 아예 없어 남녀노소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웠죠. 서당에서 훈장과 학도가 맞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허다했으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멜 표류기에선 아이들도 4, 5세만 되면 담배를 피우며 남녀노소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담배의 유해함이 알려지고부터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죠. 아무튼 과거엔 아이들이 담배를 물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 충격과 공포입니다. 네 번째 잡지식, 금강산의 이야기. 금강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북한의 강원도 금강군, 고성군, 통천군에 걸쳐있는 산인데요. 과거부터 아름답기로 유명해 다양한 위인들의 찬사를 받은 산입니다. 지금은 이 산이 금강산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과거 금강산은 봄철에만 유효한 말이었습니다. 금강이란 말은 온 산이 새싹과 꽃에 뒤덮일 때인 봄의 이름이며 여름에는 나무가 아름답다는 복례산으로 불리었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다며 풍악산으로 불리었죠. 겨울엔 바위가 아름답다며 개골산으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시적인 감성이 뿜뿜하는군요. 언젠가는 금강산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책. 누구를 자꾸 묻더라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입을 모아 성경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네스북에 따르면 50억 부가 소비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된 책이 무엇인가? 에 대한 물음은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도 그럴 것이 마오쩌둥 어록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이 책을 설명하자면 중국 인민공화국 정권의 창건자이며 중국의 초대 국가수석인 마오쩌둥의 어록들이 수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되거나 배포된 부수가 무려 8억 2천만 부나 될 정도라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책에 중국의 책이 나올지는 생각도 못해봤던 저였는데 공산당과 마오쩌둥이란 사람의 위험이 정말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잡지식, 왜 예시로 홍길동이란 이름이 쓰일까? 서류 양식을 적다 보면 이런 이름을 자주 보곤 합니다. 바로 홍길동. 왜 작성 양식 등을 보면 홍길동이란 이름이 쓰여졌을까요? 정말 아쉽게도 이의 시작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홍길동의 생과 터가 있다는 전라남도 장성군 황릉면사무소에서 30년 이상 공직에 있던 분께 인터뷰를 하더라도 자신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 양식을 썼다라며 출처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못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홍길동이 쓰이게 된 이유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다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실존의 이름과 헷갈리지 않는 가공의 인물 이름일 것, 세 번째는 후손의 항의를 받지 않도록 역사 속 인물이 아닐 것, 네 번째로는 거부감이 없는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것. 이 네 가지 이유에 모두 부합하는 몇 안 되는 귀한 이름이기에 양식의 예시로서 홍길동이 쓰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출처가 궁금하긴 합니다. 이 홍길동이 어디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려요. 일곱 번째 잡지식, 매로부터 나온 말. 맹금류인 매, 영어로는 팔콘이라고 불리는 종. 매는 과거부터 사냥으로 이용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는 매와 매 사냥에 관한 어휘들이 많이 남아있답니다. 대표적으로 매달리다라는 말, 이는 사람보다 사냥감을 빨리 포착한 매가 날아가려고 할 때 사람이 줄을 놓아주지 않는 경우 줄에 대롱대롱 매달린다고 하여 붙들고 늘어진다는 표현을 매달린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매섭다는 말은 매가 사납다고 하여 나온 표현으로 눈빛이 매섭다 등으로 사용되곤 하며 매몰차다라는 말도 매가 꿩을 몰아서 차는 경우로부터 나온 말로써 인정이나 싹싹한 맛이 없고 쌀쌀맞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시치미를 떼다 라는 말도 매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야생성이 워낙 강한 매는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매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표식을 매 꼬리에 달곤 했는데 이 표식이 시치미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매를 발견한 누군가가 시치미를 떼고 자신의 매인 양 행동하는 것을 두고 시치미를 떼다 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이 외에도 매만지다, 매끄럽다 등의 어휘도 매로부터 나왔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 잡지식, 군대의 계급장. 군대를
전역하셨거나 현역으로 있으시거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이 계급장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보통 영광급 계급인 소령, 중령, 대령을 보고 무궁화가 몇 개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사실 이 꽃 무궁화가 아니라 대나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의 소위 계급장에 9개의 대나무 잎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죠. 이는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의지에 대나무가 품은 기상, 절개의 의미를 더해 보다 책임과 무게가 한층 커졌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가 축축 처지네요. 이거 기대하고 있던 휴가도 장마의 연장으로 멀어질 것 같고 흑흑. 하지만 오히려 좋아.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거니까요. 저는 더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 더 재미있는 잡지식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참알람은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잡지식 제보나 주제 제보는 참알람일@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시면 영상에 이름 넣어드릴게요. 말차님들 정말 진짜 많이 사랑합니다. 뿅.